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준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연습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가서 연습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1학기 때는 여러분이 이제 체육 시험이라는 걸 처음 접해보니까 선생님이 거의 다 1학기 때는 여러분 체육 시험이라는 게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뭐 다 떠먹여주다시피 했었는데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을 위한 일인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하면서 알아서 공부해야 하는 건 다들 잘 알고 있겠죠. 네. 그치만 뭐 코로나로 중간고사가 없어지면서 다른 과목들 시험 범위도 너무 늘어났고 뭐 체육에만 신경을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눈 딱 감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용 정리를 해주기로 결심은 했습니다. 그치만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여러분이 과목마다 다 정리해야 되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조금 설명이 길어지네요. 뭐 일단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요. 이왕 알려주는 거 필요한 사람들은 잘 보고 활용을 해서 또 상콤하게 100점을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 시작합니다. 우리 초창기 야구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1학기 때 야구 하다가 결국 마무리 못하고 뒤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 우리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하면서 야구 중계를 선생님이 보여줬었어요. 야구 게임을 하면서 우리 이런 걸 배웠었죠. 뭐 야구는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공격과 수비가 있죠. 9회까지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했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계 화면을 보는 법을 알려줬어요. 살면서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중계 화면의 왼쪽 위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중계 화면이 주는 정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보시면은 자, 보통 두 팀이 아니라 두 팀이 싸우죠. 야구 두 팀이 하는데 여기 뭐 첫 번째 팀이 있고 여기 두 번째 팀이 있고 두 팀이 싸우고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뭘까요? 네, 현재 스코어 경기가 몇 대 몇인지 지금 0대 0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숫자 왼쪽에 있는 큰 숫자는 지금 몇 몇 이닝인지 8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0대 0이네요. 정말 재미없는 게임이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8회 몇 회인지 이거는 초, 말 이거든요. 이 화살표가 위에 있으면 초고 밑으로 거꾸로 있으면 말인데요. 8회 말 아니 8회 초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스코어라고 했고요. 이 숫자는 공 옆에 숫자 있죠. 뭐겠어요? 투구수. 투수가 몇 개째 던졌는지예요. 지금 이 투수는 85개째 공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에. 그리고 요 밑에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볼 카운트라는 거예요. 볼 카운트. 우리 그때 작년이래 1학기 때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스트라이크 존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고 옆에 들어가면 볼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볼 카운트는 이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볼이 몇 개고 볼 스트라이크 순서대로 써 놓은 거예요. 숫자 두 개가. 그래서 숫자가 0이면은 0볼 0 스트라이크는 거고 그리고 1 2다 그러면은 원볼 투 스트라이크다 라는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지우고 오케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네모들 이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생긴 요 네모들은 뭐냐면요. 지금 주자의 위치입니다. 타자가 치고 나면은 주자가 돼서 이제 1루, 2루, 3루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1루인 거고 얘가 1루, 2루, 3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색칠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1루에 주자가 한 명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그리고 1, 3루에 주자가 있으면은 양쪽이 다 색칠이 돼 있죠. 색칠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지금 주자가 1, 2, 3루가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아웃이라고 돼 있죠. 아웃은 아웃 카운트. 아웃 카운트 뭐냐?
아웃이 몇 아웃 됐느냐 지금 투아웃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옆에 있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옆에 뭐라 그랬지? 숫자 2개. 이거는 볼 카운트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개떡같이 필기를 해도 여러분은 이쁘게 찰떡같이 필기를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비 포지션 갈게요. 수비 포지션도 얘기 다 했었는데 네, 그때 막 보드게임 가지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일단 투수와 포수 얘네 유명하죠. 투수와 포수가 공을 주고받는 포지션들이었고요. 여기 1루, 2루, 3루에 1루수, 2루수, 3루수가 위치하는데 이걸 꼭 밟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약간 옆으로 나와 있고요. 2루수와 3루수 사이에는 신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격수라는 거죠. 유격수 위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얘네 3명을 외야수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내야수입니다.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유격수 위치. 오케이, 됐죠?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야구공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쌤이 이거 진짜 열심히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영상 보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직구와 변화구라는 걸 만드는 거는 실밥의 위치다. 우리 야구공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실밥이 있었잖아요. 이 실밥을 어떻게 잡고 던지는지에 따라서 직구와 변화구가 달라집니다. 직구는 쭉 가는 공,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각하는 쭉 가는 공이고요. 변화구는 막 움직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다? 타자가 치기 힘들게 하는 거다. 공이 더 휘는 원리는 마그네스 효과라는 거를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도 떠올려 보세요. 자,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요, 공기의 흐름이에요. 지금 공은 이쪽으로 던졌어요. 공은 던진 거고, 공을 던졌으면은 그 공기의 흐름은 반대쪽에서 얘가 맞이하겠죠. 근데 이 공을 회전을 하게끔 던집니다. 회전을 하게끔 던져요. 이렇게 앞으로 휘게 던지면은 얘가 내려가면서 이쪽에는 공기의 압력이 낮아져요. 왜냐면 여기 있는 공기의 흐름과 마주치면서 여기는 압력이 높아지고 여기는 압력이 낮아지는데,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힘이 발휘하니까, 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제 수업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공을 던지면 공은 예를 들어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앞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이라고 하면,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 공이 이렇게 앞으로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밑으로 가는 힘이 더 세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 공은 어떻게 가느냐? 네, 요 공에 가는 거는 요렇게 갈 겁니다. 이 공은요. 이 공은 더 밑으로 뚝 떨어지는 커브볼이라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볼은 공을 앞으로 회전하게 해서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공을 커브볼이라고 하고,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건 마그누스 효과라는 거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의 야구 강의 다시 들으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자, 체육의 도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도전 영역에서는요, 동작 도전과 기록 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작 도전은 동작이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체조라는 종목이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저글링을 한 것 중에 저글링에서 어떤 동작을 했어요. 걔 동작 기술의 이름이 뭐냐? 캐스케이드. 아이도 괜찮고 캐스케이드라는 동작을 했었습니다. 이 장세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동작 도전이었고요. 기록 도전은요, 기록에 도전하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아니면 거리를 멀리, 아니면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속도 도전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달리기 빨리 하는 거, 뭐 높이 뛰기 하면은 멀리 뛰기 하면은 거리 도전이 되겠고, 정확하게 하는 거는 뭐 골프나 이런 종목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육상이었고요. 저글링을 최고 기록 세우기 하면 기록 도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종목이어도 다른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도전 종목을 체험했었는데 아까 말했던 저글링. 어머나 깜짝이야. 자, 아까 말했던 저글링. 저글링은요 되게 오래전부터 뭐 고대 이집트 벽화에 있었고 이거를 옛날에 뭐 서커스라고 했다, 고개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죠. 최근에 만든 종목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고요. 도전 종목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저글링을 하는 이유는 뭐였다? 뭐 두뇌 발달에도 좋고 도전정신, 자신감, 집중력, 인내심 뭐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저글링을 하면서 이제 이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학습지도 작성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여기 연습량, X축, 그리고 실력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연습을 할수록 실력이 정확하게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잘 안 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늘다가 어느 순간 또 안 늘다가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보였던 게 고원 현상이라는 거였는데요. 이 고원 현상이요. 연습량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선생님이 결국에 말했던 건 뭐였나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 말고 하나를 더 보여줬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걸 보여줬었는데요. 자, 처음에 고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노력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 실력이 다시 느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고대 올림픽으로 넘어갈게요. 자, 고대 올림픽은 처음에 BC 뭔지 아니? BC 비포어 설명하지 말자.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기원전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기원전 776년에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올림피아제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기원을 했다. 축제 이름이에요. 뭐 한마음제처럼 올림피아제라는 이름이고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특징은 고대 올림픽의 특징은 그리스 남자 시민만 참여가 가능했어요. 옷 벗고 남자들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자는 참여 불가하고 참관도 불가하다. 구경도 못한다. 붙잡히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축제 형식을 띄었고요. 제우스 신을 찬양하는 그런 종교적 축제였습니다. 승자한테는요. 요즘은 메달을 주지만 제일 초창기 고대 올림픽 때는요. 올리브 관을 수여했어요. 이건데 머리띠요. 머리띠.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머리띠를 줬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종목을 소개할게요. 고대 올림픽의 종목은 처음에는 하나밖에 안 했다고 했죠. 단거리 달리기 스타디온이라는 종목 하나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종목이 늘어났어요. 뭐 육상, 오전 경기, 복싱, 레슬링, 승마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오전 경기는 원반창, 달리기, 레슬링, 멀리뛰기 이것들을 연속으로 이어서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경기를 오전 경기라고 합니다. 종목이 처음에 하나였다가 나중에 늘어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판크라티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판크라티온은요. 흥미롭다고 했었죠. 레슬링과 복싱의 결합한 스포츠 같은 건데요. 격투기예요. 격투기. 뚱뚱한 사람이든 날씬한 사람이든 무거운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상관없이 무체급 체급이 없이 격투를 한 거고요. 경기 시간은 무제한이었다. 깨물거나 눈을 찌르지만 않으면 됐다라고 했고요. 폐지가 됐어요. 고대 올림픽이. 지금은 고대 올림픽이라고 안 하잖아요. 고대 올림픽이 폐지가 된 이유는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때는 기독교, 로마 하면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교회가 제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우스 신을 찬양하는 축제였잖아요. 제우스 신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폐지를 해버렸다. 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근대 올림픽으로 넘어갈게요. 고대에 이런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를 근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데요. 1896년에 쿠베르탱이라는 아저씨가 옛날의 올림픽을 다시 살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기도 하는데요. 쿠베르탱 아저씨 사진도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프랑스의 귀족이자 교육학자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만들어서 우리 올림픽을 엽시다. 다 같이 엽시다. 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고대 올림픽이 원래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테네에서 첫 회 올림픽을 했고 또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열기로 했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국제올림픽위원회는요. 올림픽 관련해서 이것저것 결정하는 기구예요. 개최를 어디서 할 건지 어떤 종목을 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세계 위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꼭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희 회장도 이건희 회장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다고 설명을 했었죠. 개최 방식은요. 올림픽은 4년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열고요. 동계올림픽이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는 생겼어요. 그래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얘는 여름 경기고요. 겨울 경기예요. 그래서 2년마다 돌아가면 한다는 건 뭐냐? 얘가 2016년에 했으면 그 다음에 2020년, 2024년에 할 거고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할 거고 22년 이런 식으로 4년 간격으로 하는데 이 두 개 차이는 2년이다 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자, 특징은요. 근대 올림픽의 특징은요.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 당연한 거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거고요. 계속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뀐다. 고 했습니다. 올림픽 표어는 이런 게 있고요. 올림픽 선서는 이런 말이 있네요.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림픽 체조는 동작 도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트램펄린이라고 우리 방방 있죠? 이렇게 된 거. 방방에서 막 뛰는 거. 사람 방방 뛰는 거. 여기서 고개를 부리는 종목도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라고 했고요. 리듬 체조 우리 연재 손 알죠? 음악을 틀고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도구를 가지고 뭐 던지고 받고 구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기계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요. 기계체조는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움직임인데 그 기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가 아니라 요런 것들이 기계입니다. 기계체조의 기구들이고요. 이렇게 보자. 오케이. 남녀 공통 종목이 있고 남자만 하는 게 있고 여자만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남녀 공통 종목을 살펴보면 도마와 마루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하는 게 도마고요. 띰틀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이거 하다 허리 나갔다 했죠? 도움 닫기 해서 구름판 밟고 도마 짚고 동중 동작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메달리스트가 영철, 양학선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따서 동작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여일, 양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마루, 매트 운동은요. 마루에서 하는 거 이렇게 네모난 마루에서 하는 건데 마루 위에서 공중돌기, 버티기, 구르기 하는 거였고 남자들은 음악이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여자들은 BGM을 깔고 90초 동안 연기를 합니다. 남자만 하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남자만 하는 종목들은요. 위에 우측에 보시면 요것들이 남자만 하는 종목이고요. 남자는 핑크인데 일단 자 요것들은 여자만 하는 종목이에요. 이름을 살펴보면 얘는 링, 얘는 평행봉, 얘는 철봉, 얘는 안마, 얘는 2단 평행봉. 높이가 다른 평행봉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얘는 평균대. 근데 굳이 이 그림들을 놓은 건 이유가 있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올림픽 육상으로 넘어갈게요. 육상은 기록도전 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 그리고 도로 경기, 복합 경기가 있는데요. 트랙 경기는요, 400m 트랙, 이렇게 생긴 게 트랙이었죠. 그 트랙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 점점점이 있고요. 자, 허들 경기도 트랙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달리기, 그냥 달리는 거. 얘는 넘으면서 달리기 허들은. 근데 이 허들 경기는 남자와 여자가 거리가 다르다.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더 길잖아요, 보통. 그래서 길이가 다르다. 허들은 넘어가는 건데 허들 넘어뜨려도 된다, 안 된다? 네. 넘기만 하면 지난 다음에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3000m 장애물 달리기 막 물웅덩이 점프하고 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릴레이는 우리가 개주 때 하는 리어 달리기 똑같다고 했습니다. 필드 경기가 좀 중요한데요. 필드 경기는요. 투척 종목 던지기와 도약, 띰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척은 던지는 거예요. 자, 던지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얘는 해머예요. 빙글빙글 돌리던 거. 얘는 포환. 쇠공이죠, 쇠공. 얘는 누가 봐도 청이고 얘는 누가 봐도 원반이네요.
이렇게 4가지 것들을 던집니다. 이거 투척 종목이고요. 도약 종목 중에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 장대 높이뛰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높이뛰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얘기도 해줬죠. 포스베리라는 젊은 미국 대학생이 남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뭐 높이뛰기 바를 뛰어넘었어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높이뛰기 바예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옆으로 가위뛰기를 넘거나 배 쪽으로 롤오버를 해서 앞으로 넘었는데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누워서 했어요. 누워서 하늘을 보고. 이거를 배면뛰기라고 하거든요. 배면뛰기 방식으로 넘은 게 아주 혁신적이었다. 남들이 모두 예스 할 때 나는 노 했더니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포스베리 배면뛰기 기억하시고요. 도로 경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트랙에서 벗어나서 마라톤이나 경보, 도시를 막 뛰면서 하기도 하고 하죠. 자, 마라톤은 뛰는 거 오래오래 뛰는 거 42.195km를 뜁니다. 경보는요 빠르게 걷기라서 중간에 뛰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뒤뚱뒤뚱 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경기라는 게 있는데 남자 10종, 여자 7종 경기가 있고요. 이틀 동안 이 여러 가지 육상 경기들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자. 자,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원래 올해 하기로 했었죠. 원래 올해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놈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될 예정이에요.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자, 특징은 좀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신설이 되었다는 건데요. 일단 뭐 야구랑 가라테는 일본이 잘하는 거라서 다시 넣었다고 했고, 야구는 원래 있었던 거 다시 살린 거고요. 가라테는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일본의 무술이에요. 우리나라는 태권도를 이런 식으로 넣은 적이 있어요. 88년도 올림픽 때 시범 종목으로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범 종목 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여는 나라에서 우리 이거 넣고 싶어요 하면은 넣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이 3가지는요. 완전 브랜드 뉴 종목입니다. 서핑은요. 파도 타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에 참 잘 맞춘 거예요.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새로 뭘 건설하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파도를 기다렸다가 타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스케이트보드는 서퍼들이 보드에다가 바퀴 달고 한 거에서 유래가 되었다. 서핑하던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종목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2024년 파리올림픽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종목이고 올림픽이고요. 이제 4년 뒤에 열리겠네요. 자, 2020년 도쿄에서 새로 넣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요 위에 종목들 중에 야구랑 가라테를 빼버렸어요. 바로 빼버렸고요. 나머지 서핑, 스케이트보드랑 스포츠 클라이밍은 그대로 또 하는 거고요. 새롭게 추가된 게 브레이크 댄스, 비보잉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겨울철에 생활안전,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화재 대피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불이야 비상벨 울리고 119에 전화하고 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너부터 사는 거 대피를 해야지 119에 전화하든 말든 하죠. 대피할 때는 요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상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겨울철에 뭐 전기담요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불도 뭐 따뜻한 거 자꾸 찾게 되고 하니까 화상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그냥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었어요. 전동 킥보드 요즘 되게 핫한 거죠.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만 13세 이상 탑승 가능해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타는 건 되는데요. 대여하는 거는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 아니면 타는 거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로 가면 안 되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됩니다. 차로로 가는 것도 되죠. 근데 네 목숨이 걸려 있다는 거. 그리고 헬멧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2명 이상 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전동 킥보드는요. 그림 진짜 못 그리네.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아요. 바퀴가 작다는 거는요.
멈추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동거리, 그러니까 멈추는데 걸리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제발 다치지 말아라. 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줬는데요. 혹시 여유가 된다면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요약정리 프린트를 제공을 하니까 꼭 확인을 해서 좋은 점수 받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봐요. 안녕. 화이팅!